그놈의 설거지론 아직도 떡밥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나저나 마침 어제 대리운전하러 나갔는데 하필 만났던 손님이 설거지하는 퐁퐁남이었네. 물론 어제 결혼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비 퐁퐁남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근데 대충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여친이 있어. 그리고 뭐 아는 형도 있나 봐요. 그리고 어제도 뭐 같이 놀았나 봐. 근데 여친이 술만 먹었다 하면 그 형이랑 뭔가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손잡고 껴안고 뭐 둘이 그런다나 봐. 그걸 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서 아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비용신 새끼구나,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뭐 참았죠. 물론 남친이 있는데 그러고 자빠진 그 연놈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게 가장 편하죠. 근데 저는 그 손님한테 더 비용신 새끼라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좀 뭔가 찐따 스멜이 흘러 넘쳐가지고, 에휴, 고급 외제차를 타면 뭐해, 강남에 살면 뭐해 하는 짓이 찐따인데, 그러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중학생 때인가 그때가 생각이 났던 거죠. 제가 그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해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랐던 거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 검색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친구를 사귄다라는 게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 작용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래 그럼 나도 노력해보자 는 개뿔 그냥 그러고 말았죠. 검색만 해보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끔씩 그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걸 느끼고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깨달았던 거죠. 이게 아싸와 인싸의 경계가 바로 저 때 좀 결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리고 제 꼬라지를 보니까 저는 뭔가 항상 누군가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랬다라는 것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남자들이 여자들 놀릴 때 쓰는 표현 있잖아요. 해줘, 다 해줘, 해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찐따 아싸들의 특징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넌 그냥 내 친구가 돼줘. 여친도 뭔가 사귈 생각, 노력을 하기보다 그냥 내 여친이 알아서 돼줘. 약간 이런 마인드. 그래가지고 이게 발전하면 나 이만큼 돈 있고 능력 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다 보니 그때는 남자 새끼가 완전 개 사이코가 아닌 이상 여자들이 결혼은 해주는 거죠. 뭐 적당히 무난하고 능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설거지론의 비극이 바로 이 집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그 돈을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돈을 가장 좋아한다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마냥 찐따는 뭔가 서열로 줄을 세우면 가장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서열들을 엄청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 서열주의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찐따들은 이게 모든 삶의 가치가 서열이란 거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거지론 떡밥 터졌을 때 진짜 가장 어이가 없고 비용신 같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알파메일을 들먹이는 부분이 저는 좀 가장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존잘 인싸남님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막 이러고 추앙하고 자빠졌잖아요. 이거 완전 어제 그 손님 새끼랑 다를 게 뭐예요. 그 여친이랑 자꾸 놀아나는 아는 형이 약간 알파메일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지가 좋아하는 여친이랑 저 지랄이 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아는 동생한테 찡찡거려. 아니 이게 진짜 뭔 비용신 같은 경우냐고. 그러면서 이 화살은 나중에 여자한테 다 돌리겠지. 걸레 같은 년 이러면서 그놈의 알파메일인지 그 새끼한테 죽방 날릴 생각은 죽어도 못하고. 진짜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결국 흑화해서 막 나중에
돈이면은 오빠 오빠 다 해주는 창녀한테 빠지는 거겠죠. 대리운전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죠. 이게 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니까 돈 주고 창녀랑 놀아나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찐따의 운명은 바로 어릴 때 친구를 사귈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여기서 좀 갈릴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또 이래버리면 찐따들이 몰려와가지고 외모 타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외모 지상주의란 서열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 길거리 돌아다녀봐. 선남 선녀 커플들만 있냐고. 진짜 이거는 번화가 기어 나가서 1시간 동안 커플들 면상 분석만 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또 이런 말 할 입장은 못 돼요. 왜냐면 저도 뭐 찐따 못쏠 새끼고 친구도 잘 못 사귀니까.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니도 서열주의라 모든 대상을 다 서열로 바라보냐. 물론 뭐 그렇겠죠. 그게 찐따의 특징이라는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건 찐따 특이라기보다 인간 특일 수도 있는 문제라, 그저 찐따는 너무 대놓고 서열을 따지다 보니, 혹은 따져도 너무 비용신같이 따지다 보니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역겹게 보일 수도 있다 정도랄까. 왜냐면은 굳이 대가리 안 박아도 될 상황에 너무 대가리를 쳐박고 있어. 혹은 반대로 대가리를 지켜댈 상황도 아닌데, 근데 꼴랑 돈 좀 있다고 능력 좀 된다고 그거 믿고 깝죽거리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가 찐따 하면 튀어나오는 키워드들이 눈치가 없다, 뇌절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찐따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저도 찐따 새끼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입장을 확실히 정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찐따가 왜 생기냐면, 사실 찐따 이전에 인싸와 아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싸가 인싸가 되고 싶다면서 분수에 안 맞게 가랭이를 찢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옷을 입는 바람에 찌질해지면서 뭔가 찐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싸의 포지션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이고 싶다고 가랭이 찢으면 이상해지는 것 마냥 나는 아싸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또 아싸를 그저 터줏대감 스타일이라 정의한 적이 있었죠. 터줏대감이 뭐예요? 뭔가 그 자리에 맨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싸들은 가만 보면 터줏대감들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터줏대감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인간 세상이란 게 다 서열이 정해진 건 맞지만, 근데 서열이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가족 간의 서열, 이게 나쁜 겁니까? 선후배 간의 서열, 이게 나쁜 거냐고요. 오히려 서열이 있어야 더 평화로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찐따는 어떻게 보면 서열에 버그가 생겨버린 거죠. 그 서열을 관장하는 부분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서열을 터줏대감이란 걸로 정의를 해보니까 뭔가 내 자리를 찾은 것 마냥 평화가 찾아왔다 이거죠. 근데 서열이라 해서 또 1, 2, 3, 4 이런 줄 세우기 1차원적으로만 보면 또 곤란해요. 이게 이렇게 볼 때는 내가 맨 앞에 있는데,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맨 뒤에 있네. 이게 인간 세상의 고차원적, 다차원적 서열이지 줄 세우기 마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찐따 세계관에서의 서열은 뭔가 이런 1차원적인 줄 세우기 서열이죠. 근데 오늘은 뭐 말하다 보니 하나하나 다 뜯어서 따로 말해야 될 법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그냥 뭐 어제 그 손님 보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비용신 같지 않습니까? 치냐 아는 형이랑 뭔가 묘하게 놀아나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고 자빠졌어.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강남에 살면 뭐해? 고급 외제차 살면 뭐하고? 그러니 설거지 퐁퐁남이 돼버리는 거지. 참 씁쓸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